조미료 정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짜잔! 저는 냉장고 안이 아니라 밖에 이렇게 붙여서 보관하는데요. 보세요. 후추, 설탕, 그때그때 재료를 꺼내면서 바로 이렇게 필요한 조미료들을 꺼내서 쓰면 정말 편리하거든요. 냉장고에 붙여두고 사용하는 조미료,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조미료를 통에 조금씩 옮겨 담고 조미료통 바닥에 자석을 붙여주는데요. 이렇게 그냥 붙여도 되지만 뚜껑에 어떤 조미료가 들어있는지 표시를 해두면 더욱 편리하겠죠? 조미료통 뚜껑에 이름을 붙여주면 원하는 조미료 찾기가 더 쉬워지겠죠? 마지막으로 냉장고에 붙이기만 하면 요리가 한결 쉬워지는 조미료 정리 끝! 자, 이곳은 주부님들이 아주 볼 때마다 좀 속이 답답한 곳이죠? 바로 주부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곳은 아무리 정리를 해봐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이곳, 싱크대 아래 위치한 수납장인데요. 주로 냄비와 프라이팬을 겹쳐서 보관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리도 잘 안 되고 또 일일이 꺼냈을 때 불편하기도 한데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려면 바로 책꽂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리의 비밀 병기는 책꽂이. 수납장에 책꽂이를 넣고 냄비와 프라이팬을 세로로 꽂아줍니다. 눕혀둔 냄비와 프라이팬을 세워줬을 뿐인데 수납장이 훨씬 깔끔해졌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냄비와 프라이팬을 꺼낼 때에도 수월하다고요. 스낵 알짜 살림 정보, 채소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보관법을 알아볼 채소는 요리에 풍미를 더해주는 양파인데요. 양파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은 짜잔! 이 스타킹에 넣어서 보관하면 됩니다. 양파 보관법의 숨은 병기는 바로 스타킹. 올이 나가거나 구멍이 나서 안 씻는 스타킹에 양파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쑥! 그런 다음 묶어주시면 끝! 양파를 스타킹에 넣고 묶어주기를 반복하는데요. 양파가 서로 닿지 않으니까 쉽게 짓무르지 않겠네요. 이때 양파의 껍질을 벗기지 않아야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요. 양파를 넣은 스타킹을 이제 서늘한 곳에 걸어두면 되는데요. 자, 이때 짜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다용도 거리를 사용하면 더 좋겠죠? 양파를 넣은 스타킹을 걸어두었다가 가장 아래에 있는 양파부터 차례대로 잘라서 사용하면 되겠죠? 양파를 스타킹에 넣어 보관하면 한 달 이상은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요. 자, 다음은 튀기고 볶고 끓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 먹는 고추 보관법을 알아볼 텐데요. 고추를 보관하실 때에는 이 꼭지를 꼭 떼주셔야 돼요. 고추의 꼭지는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꼭 떼고 보관해야 한다고요. 고추의 보관 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습기 제거가 관건인데요. 습기로부터 이 고추를 보호하기 위해서 키친타월에 올려놓고 말아주시면 됩니다. 이 고추의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반찬통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한 달까지 거뜬하게 고추를 보관할 수 있다는 사실. 대파 보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파 같은 경우에는 음식에 따라서 각기 쓰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긴 상태로 보관해주는 게 좋겠죠? 이때도 키친타월만 있으면 대파의 보관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용기 아래에 깔아준 키친타월이 수분을 흡수해서 대파의 보관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요. 파를 손질하실 때 뿌리 부분에서부터 한 10cm에서 15cm 정도만 남겨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길게 자른 대파를 키친타월을 깔아둔 용기에 넣어주는데요. 축축해진 키친타월만 바꿔주면 대파를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사실. 용기에 넣은 대파를 냉장 보관하면 3주 이상 신선한 대파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까 잘라냈던 이 대파 뿌리, 이 뿌리만 있으면 한동안 대파 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이 대파 뿌리를 심어서 대파를 키우면 되니까요.
집에서 대파 키우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대파 가격이 폭등하면서 집에서 직접 대파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데요. 대파 키우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화분에 흙을 채워서 대파 뿌리를 심기만 하면 된다는데요. 정말 대파가 자랄까요? 끝! 그리고 흙이 마르지 않게 물을 자주 주었더니 어머나 세상에 벌써 이렇게 자랐어요. 질 좋은 살림 정보를 전달하는 스낵 알짜 살림 정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분리수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알짜왕 PD님, 분리수거 잘하고 있나요? 제작진에게 주어진 미션 결과는요? 자, 어디 봅시다. 어허, 잠깐! 이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 제대로 망신당했네요. 먼저 플라스틱부터 알아볼까요? 이 빨대와 플라스틱 숟가락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돼요. 이 숟가락이랑 빨대처럼 크기가 작은 플라스틱들은 이 선별 과정에서 분리가 힘들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즉석밥 용기. 즉석밥 용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이 섞인 복합 종류의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음식물 쓰레기. 이 마늘 껍질이랑 이 고추 씨 그리고 이 고추 꼬다리는 일반 쓰레기에 버리셔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의 기준은 비료 아니면 동물 사료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마늘과 고추는 가축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려 음식물 쓰레기론 적합하지 않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사발면 역시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주셔야 돼요. 얘도 혼합 재질로 되어 있고 여기 이 뚜껑만 여기서 보면은 비닐류라고 되어 있거든요. 비닐 그리고 일반 쓰레기로 넣어주세요. 혼합 재질로 된 컵라면 용기는 재활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물질 제거가 어려워 꼭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는 사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 바로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올바르게 버리는 방법. 먼저 끈 부위를 잡고 마스크를 벗은 후 오염된 안쪽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반으로 잘 접어주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었으니 자, 이렇게 돌돌 말아서 끈이 풀리지 않게 버려주시면 되는데요. 이 버려진 마스크 끈 때문에 야생동물들이 위협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요. 꼭 버리실 때 마스크 끈을 자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꽁꽁꽁 잘 말아서 버려주시면 좋겠죠? 스낵 알짜 살림 정보 정리 들어갑니다. 크기가 작거나 복합 재질로 된 쓰레기는 재활용 불가. 일반 쓰레기로 직행. 여기에 가슴 마스크는 오염된 부위를 감싼 후 끈을 꼭 잘라서 버려줘야 한다고요. 오늘 제대로 배워본 분리수거 바로 알기 더 이상 어렵지 않죠?